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노로바이러스로 좀 몸이 좀 안 좋았었다가, 지금 또 다시 나아지면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벌리의 경기고요. 우선은 본머스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두 팀 순위가 비슷할 정도로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벌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공백들이 조금 더 많고 사실 본머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뭐 비슷한 두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 본머스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력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고 공격에서는 그나마 벌리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벌리가 더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본머스와 벌리 이 두 팀에게 있어서 지금 하위권 두 팀이 맞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은 사실 무승부가 크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팀 다 이기려고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벌리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본머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홈에서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바르셀로나가 정배당을 받기도 했고 바르셀로나 쪽이 맞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홈이고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봤었을 때 바르셀로나보다 레알이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공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바르셀로나보다 레알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두 팀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레알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바르셀로나보다는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더 높다라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비에서의 주력이 좀 많이 느린 부분들 뉴캐슬이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은 좀 이 결과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최근에는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이 홈인 부분과 뉴캐슬이 원정인 부분은 있겠지만 울버햄튼이 뭐 괜찮은 부분들을 분명히 있어요.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에서의 뭐 역습에서의 부분들도 좋고 아니면 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긴 한데 수비에서의 주력이 느린 부분들은 뉴캐슬이 지금 수비적으로도 단단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좀 수비적인 흔들림이 덜하고 공격에서의 지난 시즌 후반기 때부터 이어지던 그런 득점력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정이라 할지라도 뉴캐슬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담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사실 이런 경기는 무승부의 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경기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마요르카가 은근히 좀 버티는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또 홈에서의 마요르카는 아무래도 선매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정팀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헤타페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 그래도 마요르카가 홈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지금 득점력과 경기력으로는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요르카 사이드인데 마요르카 승을 가져가기에는 마요르카도 이번 시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확실히 좀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0대0의 무승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저는 카디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세비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지난 시즌 에도 그랬었죠.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아쉬웠던 세비야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비슷하긴 한데 지난 시즌과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차이나 순위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두 팀이고, 카디스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세비야는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디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죠.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은 부분들이 많고, 지난 시즌은 좀 세트피스에만 기대했었던 모습들이라면 이번 시즌은 그래도 뭐 공격에서의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나 득점력적인 부분들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뭐 순위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있고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지만 저는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저는 웨스트햄도 불안하고 에버튼의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승부까지는 이 정도의 투표율이면 가져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부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봤습니다. 베티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홈에서의 경기죠. 두 팀 순위도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오사수나를 가져간 부분은 이 두 팀의 경기는 사실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화력이 좋은 그리고 싶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를 지울까 말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브라이튼이 강팀 상대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사실 이번 시즌은 약팀 상대로도 좀 괜찮았었던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여전히 약팀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팀을 상대했었을 때 오히려 라인을 올렸을 때 이런 그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면 브라이튼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풀럼이 사실 그러한 뒷공간을 노리는 팀은 아니죠. 하지만 이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팀이라서 풀럼의 이런 제공권이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경기가 브라이튼이 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간다면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이겠지만 무난하게 풀어나가지 못했을 때 그런 풀럼의 그런 제공권 한 방에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11번 경기입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경기고, 라요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경기력이 이번 시즌 괜찮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고, 반대로 소시에다드는 원래 소시에다드처럼의 그런 강한 모습까지는 조금 없긴 합니다. 그래도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뭐 쿠브나 이런 선수들이 잘하면서 공격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좋긴 하지만 그 전과 비교했었을 때는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소시에다드만큼의 그런 화력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라요의 경기력이 저는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저는 맨시티를 가져가긴 하는데 사실 이 경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뭐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맨시티죠. 하지만 맨유가 이렇게 강팀 상대로 만났을 때 분명히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겠죠. 그러면 맨시티의 이런 뒷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맨유는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강팀 상대로 좀 이변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맨시티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좀 이번 시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인 부분들이나 홈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빌바오가 유리해보는 경기지만 저는 조금 과감하게 빌바오의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난 시즌에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력에 비해서 좀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발렌시아인데 이번 시즌은 득점력까지 좀 받쳐주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부분들이나 홈에서의 이점들 분명히 빌바오가 유리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저는 발렌시아가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고 경기력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빌바오의 무승부로 좀 과감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이번 회차가 좀 몰린 경기들이 많아요. 90%대가 넘는 투표를 보여주는 팀들이 많은데 저는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라베스 일단 아틀레티코가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가 알라베스라면 역습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알라베스가 너무 좀 수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전에도 승부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